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라니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의학 지식도 없는 분이 함부로 나서신 건 아닌가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구한 회장님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답변 안 하시나요? 혹시 할 말이 없으신 건가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주 바다 할머니의 작은 은비녀가 어떻게 대기업을 뒤흔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 그리고 진짜 악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저를 이렇게 모욕한 진짜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 결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아입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평생교육원 강사죠. 오늘은 남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 터미널 출국 개합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대형 페리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가득했죠.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어른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활기찬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저도 그 무리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고 탑승 안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시야 한 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호흡이 가빠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거친 신음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무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정장 재킷을 보니 태성형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평소 뉴스에서 봤던 그 분이었죠. 순간 대합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은 걱정스러운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의사 없어요? 의사.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죠. 강 회장은 계속 목을 붙잡고 괴로워했어요. 얼굴은 점점 더 파래져 갔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서둘러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일반인은 접근하지 마세요. 119 신고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의 상태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은 거리를 두고 서서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주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할머니는 물질할 때 목에 뭔가 걸리면 특별한 방법을 쓰셨거든요. 은비녀로 특정 부위를 눌러 기도를 열어주는 수압맥이라는 기법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에게 배운 것도 이론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유명한 기업 회장이었어요. 괜히 나섰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얼굴은 계속 파래져만 갔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은비녀를 꺼냈죠. 할머니 유품 중 하나였어요. 물질할 때 머리를 고정하던 그 비녀가 오늘 다른 용도로 쓰일 줄은 몰랐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보안요원이 다가와 손을 내저었죠. 일반인은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더 위험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하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응급 상황에서 보여주던 그런 침착함이었죠. 강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턱선을 살펴보니
목 근육이 경직돼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뭔가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였죠. 은비녀 끝으로 인중 부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 천돌 라인을 따라 흉골 상패까지 교대로 압박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였죠. 캑. 강 회장의 입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각난 견과류 몇 개가 튀어나왔어요. 아마 배에서 간식으로 먹다가 목에 걸린 모양이었죠. 후. 드디어 정상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도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대합실을 가득 채우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저는 은비녀를 닦으며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작은 도구가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신기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죠.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말이에요. 터미널 사건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아 선생님이시죠? 강무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들었던 거친 숨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회장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의사가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혹시 실현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태성해운그룹 본사는 여의도에 있는 45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장실로 가는 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태성해양안전재단이 있습니다. 바다 관련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죠. 선생님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강 회장은 찻잔을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민 응급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평생교육원 강사였거든요. 그런 큰 일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죠. 회장님,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일 뿐이에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잖아요. 강 회장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후 회의 준비가 됐습니다. 아, 최 부사장. 잠깐, 이리 와보세요. 최도윤 부사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 박서아 선생님입니다. 강 회장이 소개하자 최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분이시군요.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얕은 미소 뒤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는 듯했죠.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셨다면서요? 용감하시네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톤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모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의사가 아닌 분이 그런 시술을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최 부사장의 말에 강 회장이 이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윤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물론입니다, 회장님. 다행히 잘 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 부사장은 계속 애매한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표면적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라 보였죠. 그런데 재단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약 교육받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 부사장은 계속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꾸 법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어서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선생님, 부사장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듯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의료진 분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정식 의학 교육 없이 그런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또 다시 견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저희가 홍보팀의 이야기에서 기사 내용을 좀 조정해야겠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거든요. 최 부사장은 계속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어요. 마치 제가 허풍을 떤 것처럼 만들려는 듯했죠. 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이만 가보지 그래? 오후 회의 준비나 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최 부사장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최 부사장이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둘만 남자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사장이 너무 신중한 편이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였어요. 단순히 좋은 일 하자는 제안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정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만 포기하지는 말아 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 부사장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죠. 회사를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 부한 그 강사래. 민간요법으로 했다던데 좀 위험하지 않나? 최 부사장이 이미 내부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은 분명 좋은 취지였어요. 하지만 최 부사장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죠.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태성해운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회장 건강 회복 소식과 함께 새로운 안전교육 사업 계획이 언급됐죠. 하지만 댓글을 보니 최 부사장의 영향인지 부정적인 반응들이 섞여 있었어요.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라니 위험하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나서는 게 맞나.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어느새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최 부사장의 얕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사건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아 선생님이시죠? 강무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들었던 거친 숨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회장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의사가 몇 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혹시 실현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태성해운그룹 본사는 여의도에 있는 45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장실로 가는 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태성해양안전재단이 있습니다. 바다 관련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죠. 선생님께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강 회장은 찻잔을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민 응급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평생교육원 강사였거든요. 그런 큰 일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죠. 회장님,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민간요법일 뿐이에요. 그게 더 소중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잖아요. 강 회장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후에 준비가 됐습니다. 아, 최 부사장. 잠깐, 이리 와보세요. 최도윤 부사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 박사화 선생님입니다. 강 회장이 소개하자 최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분이시군요.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얕은 미소 뒤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는 듯했죠.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셨다면서요? 용감하시네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톤이 묘했습니다. 마치 무모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의사가 아닌 분이 그런 시술을 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최 부사장의 말에 강 회장이 이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윤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물론입니다, 회장님. 다행히 잘 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 부사장은 계속 애매한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표면적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라 보였죠. 그런데 재단 자문이라고 하셨는데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약 교육받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재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최 부사장은 계속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꾸 법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어서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선생님, 부사장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 하려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 부사장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듯 훑어보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의료진 분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정식 의학 교육 없이 그런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요. 또 다시 견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저희가 홍보팀의 이야기에서 기사 내용을 좀 조정해야겠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거든요. 최 부사장은 계속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했어요. 마치 제가 허풍을 떤 것처럼 만들려는 듯했죠. 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이만 가보지 그래? 오후 회의 준비나 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최 부사장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최 부사장이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둘만 남자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사장이 너무 신중한 편이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였어요. 단순히 좋은 일 하자는 제안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정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만 포기하지는 말아 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 부사장의 태도가 자꾸 신경 쓰였죠. 회사를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 부한 그 강사래. 민간요법으로 했다던데 좀 위험하지 않나? 최 부사장이 이미 내부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의 제안은 분명 좋은 취지였어요. 하지만 최 부사장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죠.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태성해운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회장 건강 회복 소식과 함께 새로운 안전교육 사업 계획이 언급됐죠. 하지만 댓글을 보니 최 부사장의 영향인지 부정적인 반응들이 섞여 있었어요.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라니 위험하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나서는 게 맞나. 이런 의견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어느새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최 부사장의 얕은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강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회장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준비를 했어요. 첫째, 교육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하는 장비 설계도 오픈소스로 공유하고요. 셋째, 지역 어민과 선원분들을 우선으로 교육해야 해요. 예상 밖의 조건들이었나 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그러면 회사 수익은 수익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도움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주 할머니들의 지혜를 독점할 순 없거든요. 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뜻밖의 답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쉽게 수익 포기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재단에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습니다. 윤지환 엔지니어였어요. 의료기기 설계 전문가라고 했죠. 선생님이 쓰시는 비녀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윤 엔지니어는 제 비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대경으로 끝부분을 관찰하더니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흥미롭네요. 끝이 둥글면서도 적당한 압력을 줄 수 있는 각도예요. 그는 제주 전통 비녀의 과학적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길이, 무게, 압력 분산 정도까지 세밀하게 측정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개선한다면 윤 엔지니어가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녀보다 짧고 가벼우면서도 효과적인 도구였죠. 브리딩 핀이라고 이름 지어볼까요? 호흡을 돕는 핀이라는 뜻이에요. 합금으로 만든 작은 핀이었습니다. 한쪽 끝은 압력점을 정확히 찾도록 가이드가 있었고 다른 쪽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은비녀가 이렇게 변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제 현장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강 회장이 남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파일럿 교육을 제안했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일이니 그곳에서 첫 교육을 하자는 거였죠. 터미널 직원들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교육이었습니다. 3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배운 호흡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 다음 브리딩 핀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이 핀으로 인중과 천돌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참가자들이 서로 연습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요령을 터득해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터미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교육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가 90%를 넘었어요. 할머니, 지혜의 힘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부속 문서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어요. 시장성 검토 후 상업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 비공개 전환 가능. 이런 내용은 처음 논의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명확히 오픈소스로 하자고 했는데 말이죠. 이 조항은 뭔가요? 재단 실무진에게 물어봤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법무팀에서 추가한 것 같은데요. 누구 지시로요? 최 부사장님이 검토하시면서 역시 최도윤이었습니다. 슬그머니 원래 약속과 다른 조항을 끼워 넣은 거였어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실무진은 당황했어요. 위아래에서 다른 말을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결국 강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무슨 조항 말씀인가요? 상황을 설명하자 강 회장도 놀랐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추가된 조항이었거든요. 부사장이 그랬다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1시간 후 최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냥 안전장치 차원에서 넣은 조항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투자한 게 있으니까요. 최 부사장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속내를 알고 있었죠. 조항 삭제 안 하시면 계약 하체를 취소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투자한 비용도 있고,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하셨어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기업 부사장과 정면으로 부딪힌 거였거든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어요. 선생님, 혹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실무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 부사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회사 입장도 있으니까요. 내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최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순 없었거든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조항 삭제 안 되면 계약 파기예요. 그날 오후 강 회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조항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강 회장은 약속을 지켜줬어요. 하지만 최 부사장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게 분명했죠. 재단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작은 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론 순조로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제 원칙을 지킬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핸드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포털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녀 응급처치, 위험천만한 민간요법, 비전문가의 무모한 시도, 언제 사고 날지 몰라. 기사를 하나씩 클릭해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논조였어요. 제가 한 일을 위험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 테스트에서도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관계자라고 했지만 누군지 짐작이 갔어요. 급하게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지환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테스트 결과가 좋았는데 오늘 보니 안전성 지표가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윤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어젯밤 늦게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뀔 리가 없었거든요. 원본 파일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윤 엔지니어가 서버 로그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시간축이 이상해요. 분명 어제 오후 3시 데이터인데 타임스탬프가 새벽 2시로 되어 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센서 보정값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설정보다 민감도가 높게 조정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걸 바꾼 거죠? 접속 기록을 봐야겠어요. 외부 IP 접속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에 로그인해서 2시 15분에 로그아웃한 기록이었어요. 이 IP 주소 추적할 수 있나요? 윤 엔지니어가 검색해 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건물 공유망이네요. 그 주소가 나 찍었어요. 태성해운 홍보대 행사가 있는 건물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IP 주소만으로는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받으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서아야, 바다 탓 말고 숨부터 가다듬어. 언제나 침착함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죠. 어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이 와서 며칠 동안 바다에 나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해녀들은 걱정이 많았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죠. 급한 마음에 바다 나가면 사고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야. 결국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해산물을 건져 올리셨어요. 침착하게 기다린 덕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부분과 원본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간대 데이터만 골라서 수치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교묘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죠. 윤 엔지니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원본 데이터로 다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밤늦게 뉴스 댓글을 봤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몇몇 응원 댓글도 보였죠. 터미널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할머니, 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은비녀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주 바다의 별빛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할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파도가 세다고 바다를 포기하니? 더 깊이 들어가야지. 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의 진실을 밝히고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겠어요. 최도윤의 방해 공작도 언젠가는 드러날 거였습니다. 거짓은 오래갈 수 없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 사진을 봤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미소 짓고 계신 모습이었죠.
할머니, 내일도 힘내볼게요. 작은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세 번째 시범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남해국제여객 터미널 대형 페리에서 실습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참가자는 30명 정도였죠. 윤지원 엔지니어도 함께였습니다. 개선된 브리딩 핀 시제품을 테스트하려고 했거든요. 오늘은 실제 상황에 가깝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승객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페리 이용객들도 몇 명 섞여 있었죠. 브리딩 핀 사용법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화재, 경보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물칸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진짜 불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대합실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점점 짙어지면서 몇 명이 기침을 하더니 주저앉았어요. 특히 고령자 한 분이 심하게 기침하시다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어요. 의사 계세요? 의사. 익숙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진은 없었어요. AED 앞에 줄이 섰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오르내시지만 깜빡였어요. 이런. 고장났네. 표준 응급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브리딩 핀을 꺼냈죠. 윤 엔지니어님, 도와주세요. 윤지원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쓰러진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얕아져 있었어요. 브리딩 핀으로 인중 부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다음 천돌 라인을 따라 흉골 상패까지 순서대로 압박했어요. 턱을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윤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기도 확보가 우선이었거든요. 교육 참가자들도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까 배운 호흡법을 활용해서 다른 환자들을 돌봤죠. 이쪽 분도 숨이 가빠하세요.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도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횡격막 호흡을 도와드리세요. 배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쉬게 해주시면 돼요. 교육받은 시민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윤지원이 연기층 아래쪽 통로를 확보해줬습니다. 공기, 순환이 조금 나아졌어요. 1분, 2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브리딩 핀으로 지압을 계속하니 할아버지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으흠, 으흠. 드디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호흡도 차츰 안정됐어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도우며 응급처치를 한 덕분이었죠. 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현장이 안정된 상태였어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조대원이 물어봤습니다. 모두 의식을 회복했고 호흡도 안정됐습니다. 응급처치는 누가 했나요? 시민들이 저를 가리켰어요. 구조대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의료진이세요? 아니요. 평생교육원 강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브리딩 핀을 보여드렸어요. 구조대원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런 도구가 있군요. 효과적이네요. 환자들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후 페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원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놀랐습니다. 뭐가요? 제가 데이터만 보고 판단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브리딩 핀 효과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시민들 반응도 대단했어요. 교육 참가자들도 뿌듯해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런 교육 더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에서도 해주세요.
요청이 쏟아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스럽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언론기사 톤도 바뀌었습니다. 시민 응급교육에 놀라운 현장. 민간 지혜가 생명구했다. 이런 제목들이 포털 뉴스에 올라왔어요. 댓글도 달라졌죠. 역시 현장이 진짜다. 데이터보다 결과가 말해주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과연 며칠 후 새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우연히 성공?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 또 다른 공작이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윤지환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은비녀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다시 한번 그 증가를 보여준 거였어요. 숫자로는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효과 같은 것들 말이죠. 앞으로도 방해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최도윤의 반격이 있을 거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현장의 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페리 화재 사건 이후 윤지환은 며칠 동안 컴퓨터 앞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선생님, 찾았어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서버 백업에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윤지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원래 데이터고 이게 조작된 버전이에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으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원본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지만 조작본에서는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변경 시점도 확인했어요. 새벽 1시 47분에 외부에서 접속해서 보정치를 일괄 변경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홍보기사 발행 시간과 비교해보니까 데이터 조작하고 6시간 후에 안전성 우려 기사가 나왔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여론 조작이었던 거였죠. 그런데 더 있어요. 윤지환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서를 우연히 봤는데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페널티 면책 조항이었어요. 회장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보험금 지급 조건이 완화되는 내용이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회장님이 오래 자리를 비울수록 누군가에게 유리해진다는 뜻이에요. 최도윤의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용해 경영권에 개입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 USB에 담았습니다. 이제 강 회장에게 보여드려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태성해온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 더미 앞에서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USB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데이터 조작, 여론 공작, 보험 계약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말씀드렸죠. 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시더니 길게 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일이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부하 직원의 배신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는 바람과 함께 가지만 키는 조용히 돌린다. 강 회장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사내에 공지가 떴습니다. 최도윤 부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사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임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죠. 최 부사장의 사무실은 하루 만에 비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계획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강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저희 재단 상근 임원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정식으로 안전교육 사업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의 높은 연봉까지 보장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왜요? 조건이 안 맞나요?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옆에서 숨을 가르치고 싶어요. 강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임원실에 앉아서 기획하는 것보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 길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처럼 교육 강사로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재단과 협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대신 재단에서 교육비와 장비는 전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지환과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임원 자리 거절하신 거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제 자리는 따로 있어요. 어디요? 할머니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요. 윤지환이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어요. 멋있네요. 선생님, 엔지니어님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브리딩 핀 개선할 일도 많고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재단 교육에 나갔어요. 최도윤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재단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선생님,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정식 교육이 부산에서 열렸어요. 어민들과 선원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오늘 배우는 건 여러분 할머니들도 아시던 방법입니다. 친근하게 말을 시작하니 분위기가 금세 편안해졌어요. 브리딩 핀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실습도 해봤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어요. 이런 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아쉬워하시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는데 제주 할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은비녀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승리보다 조용한 승부가 더 의미 있었어요. 최도윤은 사라졌지만 그의 방해 덕분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지환 같은 동료도 있고 강 회장의 지지도 있었죠. 그리고 교육받은 시민들이 또 다른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지혜의 씨앗이 점점 더 넓은 땅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거든요.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든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달 후, 재단 홈페이지에 특별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브리딩 핀 설계도와 제작 매뉴얼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거였어요. 교육 커리큘럼까지 함께 말이죠. 정말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재단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약속이니까요. 며칠 안에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조선소, 목포 수산업 협동조합, 제주 해녀회까지 모두 교육 요청이었어요. 지역 공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는 나무 손잡이 버전을, 금속 공방에서는 더 저렴한 합금, 모델을 만들었어요. 원가에 맞춰 판매하고 수익은 해양안전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공방 사장님들의 말씀이었어요. 뜻밖의 선이었죠. 첫 번째 지방교육은 통영에서 열렸습니다.
항만노조에서 요청한 거였어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교육이에요. 노조 위원장님이 환영해 주셨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관심도 남달랐죠. 교육장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선원부터 대테랑, 기관사까지 다양했어요. 오늘 배우실 건 제주해녀 할머니들의 지혜입니다. 익숙한 인사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도입부였죠. 브리딩 핀 사용법을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바다에서 단련된 손들이라 그런지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어요. 이거 배 타고 나갈 때 꼭 챙겨야겠네. 응급 상황에서 정말 유용할 것 같아. 만족스러운 반응들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부산 학교에서 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들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성인 지도하에서만 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윤지화는 계속 현장을 다니며 브리딩핀을 개선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버전도 만들었어요. 어촌용은 좀 더 견고하게, 도시용은 휴대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열정은 여전했어요.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해서 배후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실 때마다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터미널 한 구석에서 조용히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처음 강 회장을 구한 바로 그 장소에서 말이죠. 여기서 시작됐으니 여기서 계속해야죠. 매주 10명 내외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단골도 생겼고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교육이 끝나고 한 중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그날 왜 하필 비녀였어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릴 땐 익숙한 것을 잡아야 하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였어요.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며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제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숨고르기도 그런 거였죠. 하나의 호흡이 끝나면 다음 호흡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 지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 그리딩 핀을 들고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상도 계속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제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도 참 특별한 경험을 하셨네.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 이야기를 자서전에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집에 돌아와 은비녀를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의식이 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작은 비녀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전국으로 번져나간 거였죠. 내일도 누군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딩 핀을 들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말이죠. 파도는 부서지며 다시 이어지고 숨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할머니에서 저에게, 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할머니의 지혜는 계속 살아 숨쉴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 몇 명은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